전체 5%만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너무 뻥뻥 뚫려 있더라. 해킹이 가능했다. 예, 해킹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도 또 사전 투표도 다 조작이 가능하고 개표도 조작이 가능하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그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그 몇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방첩사나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사실 법원 영장으로는 들어가 볼 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영장으로 하면 다 기각되고 특히 법원이 이제 발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수단을 취한 거죠. 대통령이 비상수단을 취했다고 하는 거는 우선 그 만약에 국회를 장악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뭐 200 몇십 명이 아니라 2만 몇천 명이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회에는 200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다들 여길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계엄군의 일부가 거의 300명이 300명. 예. 이제 선관위로 간 거예요. 과천에 있는. 예, 선관위로 갔는데 과천에 있는 선관위 중앙 선관위에도 갔지만 거기도 가고 그다음에 연구원, 선관위 연구원을 갔어요. 선관위 연구원에서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관리하고 조작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이제 판단하고 갔겠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한 것들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센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걸 이제 찾으러 갔겠죠. 딱 그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가 제가 볼 때는 핵심 구역이에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핵심 곳. 그 세 곳을 갔어요. 이거는 그냥 무대뽀로 간 거 아니죠. 친밀하게 검토하고 간 거죠. 전에 이제 국정원이 그 선관위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이제 뭐 나중에 국민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선관위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이제 국정원하고 또 이제 어디 전문기관에 전자 전문기관에 세 기관하고 같이 이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관위의 자료 모두를 보안 점검한 게 아니라 5%만 보안 점검을 했어요. 5%. 예, 5%. 대통령도 그 말씀하시대요. 5%만 전체 5%만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너무 뻥뻥 뚫려 있더라. 해킹이 가능했다. 예, 해킹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일 투표도 또 사전 투표도 다 조작이 가능하고 또 개표도 조작이 가능하다. 뭐 보안 수준을 보니까 보안 비밀번호가 1, 2, 3, 4, 5예요. 1, 2, 3, 4, 5. 이거는 보통 이제 해킹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걸 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1, 2, 3, 4, 1, 2, 3, 4, 5. 이거 해보지 않습니까? 1, 2, 3, 5, 10. 그런 걸로 지금 보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다 뚫리게 돼 있더라. 이러니 해킹도 가능하고 외국 적국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보안 점검의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오죽하면 국정원이 나섰겠습니까? 지금 요 말씀 나오는 김에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이번 사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교체한다고 한 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왜 갑자기 서버를 교체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그 속을 모르죠. 그렇지만 교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지금 당장 이것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나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바꾼다?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을 할 수 있겠죠. 가처분을 한다.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사실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중앙선관위에 대한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된다. 기각이 된다. 그래서 그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중앙선관위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는데 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래에 생각하는 이런 포갑적 계엄을 했다고 하면 첫째로 인력이 30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 현장에 있는 인원이 제가 먼저 듣기로는 한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3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합니까? 둘째는 그래 하려면 그동안의 계엄에서는 무기를 휴대했어요. 무기를. 예. 근데 이번에 무기를 못 갖고 가게 했습니다. 네네. 이런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의 모습만 보여준 거죠. 왜 계엄의 모습을 보였는가? 선관위를 들어가서 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 그걸 먼저 얘기하면 다 거의 몰려가서 또 이 좌파들 지난번에 우리 한주전인가요? 이렇게 예. 모여가지고 탄핵 결정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예. 나도 거기 갔었습니다. 네. 갔었는데 우리 우파의 사람들은 오지도 못했고 다 장악해놔서 예. 또 내가 거기 이제 뚫고 지나가니까 저더러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저를 알아보고 예. 그러나 저는 하여튼 앞만 보고 쭉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계엄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 계엄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된다. 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본질은 소위 포갑적 계엄이 아니라 소위 무도한 이 좌파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그 부정선거를 찾아내기 위한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차단하고 막고 이걸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쓴 것이지 그 계엄이 본의가 아니었다. 그래서는 그 본질을 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